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에서 사진, 영상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정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설정은 기본 카메라에서 오른쪽 하단 점 4개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왼쪽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데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다시 카메라 설정 메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메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카메라 상태를 동영상 촬영이 아닌 사진 촬영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카메라 설정으로 돌아오면 상단에 인텔리전트 기능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인텔리전트 최적화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장면별 최적 촬영은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이나 풍경 사진은 색감이 더 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왼쪽은 장면별 최적 촬영에 화질 최적화는 최대로 설정하고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장면별 최적 촬영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피규어 보라색을 보면 장면별 최적 촬영을 사용한 왼쪽 사진 색감이 더 진하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뒷 배경인 파란색은 특정 부분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한 왼쪽 사진이 더 밝게 촬영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피사체로 빛이 부족한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장면별 최적 촬영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나뭇잎 녹색을 보면 왼쪽 사진은 채도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오른쪽 사진 대비 조금 더 어둡게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촬영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번 갤럭시 S25에서 장면별 최적 촬영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촬영 구도 추천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에서 하단에 촬영 버튼 밀기를 선택하면 버스트샷 촬영, GIF 촬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스트샷 촬영은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연사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버스트샷으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은 1200만 화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화소, 2억 화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은 촬영된 사진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는 열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120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인데 파일 크기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5000만 화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파일 크기를 비교해보면 해당 기능을 사용한 왼쪽 사진은 1.16MB, 사용하지 않은 오른쪽 사진은 3.05MB, 대략 1.9MB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1200만 화소로 촬영하신다면 해당 기능은 끄고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촬영 설정인데 카메라 설정 하단에 자동 FPS를 선택하면 사용 안함 30fps 동영상, 30fps 및 60fps 동영상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레임 속도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어두운 환경에서 더 밝게 촬영을 할 수 있지만 프레임 드랍 현상이 발생합니다. 왼쪽은 자동 FPS를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인데 왼쪽 영상에서 움직일 때 프레임 드랍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사용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고급 동영상 옵션을 선택하면 상단의 고효율과 높은 호환성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효율로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은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비트레이트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색감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더 좋은 화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HDR은 촬영 환경에 맞게 색감 및 명암 대비를 최적화시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비트레이트와 HDR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높은 비트레이트와 HDR을 모두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 가운데는 높은 비트레이트만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 오른쪽은 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선 가운데 피규어 부분을 확대했을 때 피부색 부분에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한 왼쪽 영상의 피부색이 조금 더 진하면서 화사하게 표현됐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오른쪽 영상에서는 피부색이 가장 탁하게 표현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 부분을 확대한 영상인데 피규어 바로 옆에 있는 나뭇잎 색을 보면 왼쪽 영상에서 녹색빛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원목색을 보면 가운데 영상에서 갈색빛이 가장 많이 표현된 반면에 왼쪽 영상은 갈색빛이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됐습니다. 참고로 원목과 가장 근접한 색감은 왼쪽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는 높은 비트레이트와 HDR은 모두 다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촬영 가이드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선택하면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 격자선, 수직, 수평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를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촬영 구도 설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 일명 항공샷 촬영을 할 때 플러스 표시가 동그라미 안쪽 플러스에 오도록 설정하면 보다 쉽게 수직을 맞춰서 항공샷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평을 맞출 때도 가운데 직선이 노란색이 되도록 맞추면 되다 보니까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촬영 방법을 선택하면 하단에 플로팅 촬영 버튼이 있는데 해당 기능은 사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 어디에서든지 촬영 버튼을 이동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로 모드로 촬영할 때 밑에 있는 기본 촬영 버튼을 사용하면 솔직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플로팅 촬영 버튼을 사용하면 사용자 손 크기에 맞게 버튼을 배치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손바닥 내밀기 기능은 손바닥을 펴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설정 유지는 카메라를 종료 후 다시 시작할 때 그동안 사용했던 설정이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선택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정입니다. 선택하면 상단에 줌 버튼이 있는데 하단에 100배 줌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줌 배율에서 100배 줌이 표시되는데 1200만 화소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동 HDR은 다중 노출로 색감과 디테일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능인데 전작인 S24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았던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선 피규어의 피부색을 확대해서 보면 왼쪽 사진은 피부색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표현된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오버 노출로 피부색 일부가 날아간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해당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부드러운 사진 질감을 선택하면 사용 안함,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해당 기능은 말 그대로 조금 더 부드럽게 사진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렌즈 자동 전환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밑에 있는 즉시 촬영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촬영이 됩니다. 반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촬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 촬영을 하다가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 사진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영상 촬영으로 전환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정으로 돌아와서 밑에 있는 HDR10 플러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영상에서 채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인데 딱 봐도 오른쪽 영상에서 채도가 과도하게 높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진 색감을 조금 더 예쁘게 변경할 수 있는 커스텀 필터 기능인데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커스텀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 사진 크기를 1200만 화소로 변경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점 4개의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얼굴 모양 아이콘 옆에 있는 동그라미 3개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커스텀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선택해서 사진 촬영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히 유명 작가의 사진을 보다가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에 저장한 다음에 커스텀 필터 왼쪽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필터로 사용할 사진 선택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방금 전에 다운받은 사진을 선택하면 해당 사진과 비슷한 색감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5에서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퀄리티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